자, 피해자 조사, 고소인 조사 받으러 가는 게 피의자 조사와 무엇이 다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피해자 조사 받으러 가는 거는 흰 도화지에 처음 그림을 그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설계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아무래도 선공을 하는 쪽이 피해자이기 때문에 입증도 피해자 쪽에서 해야 됩니다. 성범죄 판결문 보면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는 말 많이 하죠. 검사가 바로 피해자 측입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그 증거를 피해자가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범죄 특성상 증거가 없는 경우가 더 많죠. 그래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중요하고 첫 진술을 어떻게 할 건지 미리 정리를 해야 됩니다. 증거가 있다면 수집해서 제출해야 되고요. 고소장 내도 되고 안 내도 돼요. 이미 어떤 식으로든 신고가 들어가서 접수가 되면 그냥 가서 조사 받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특히 간단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고소장을 내지 않으셔도 돼요. 게다가 고소장을 내게 되면 상대방이 방어권 보장 때문에 조사받기 전에 미리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받아보겠죠. 하지만 범죄 사실이 중대하거나 복잡한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미리 정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고소장을 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고소장은 어떻게 쓰는 게 좋을까요? 민사에서 처음 소장 내는 거랑 비슷한데요. 소장 낼 때 변호사님들마다 스타일이 달라요. 아예 요건사실만 딱 써서 두세 장짜리 소장 간단하게 내시는 분도 있고 반박의 여지가 없이 모든 증거 다 붙이고 상대방이 주장할 법한 반박 논리 미리 선제적으로 다 써서 완벽하게 해서 내시는 분이 있겠죠. 고소장도 마찬가지인데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써서 내는 게 좋을까? 아니면 간단하게 범죄 사실만 써서 내는 게 좋을까? 이건 변호사님들마다 스타일이 다르고 사건에 따라 다르다는 게 정답이긴 한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 디테일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어차피 고소장은 상대방이 보기 때문에 더욱 그래요. 제가 성범죄 사건 2,000건 이상 하면서 임상적으로 체득을 한 건데 디테일할수록 공격받을 면적이 넓어져요. 그리고 상대방이 분명히 어떤 사실을 주장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그 주장을 아예 안 할 수도 있어요. 꽤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면 아예 의외의 주장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디테일한 주장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그걸 판단하는 게 변호사의 노하우입니다. 상대방이 뭐라고 주장할지 너무 뻔하게 예상이 되는 경우, 예를 들면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항의를 하거나 내용 증명을 보내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했던 주장이 이미 확보가 된 경우죠. 아니면 상대방이 평소 성격, 행동 또는 범죄 특성상 상대방이 어떠한 주장을 할 거라고 예상되는 패턴이 있거든요. 특히 성범죄를 많이 해본 변호사들은 상대방이 할 수 있는 주장에 대한 빅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뭐라고 주장할지 굉장히 잘 알아요. 또는 당사자 간에 얽히고 설킨 사연이 너무 많은 경우에도 미리 사실관계를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럴 때는 미리 조사 전에 의견서를 내기도 합니다. 만약 사안이 그렇게 복잡한데 아주 간단한 고소장만 들고 조사에 들어가게 되면 저희가 원하는 질문을 못 받고 사실관계만 정리하다가 시간이 다 가요. 원하는 질문이 안 나옵니다. 그런 경우에는 고소장이나 의견서로 미리 상황 정리를 하고 조사에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 2차 조사, 3차 조사까지 이어져요. 수사가 굉장히 늘어집니다. 보통은 피해자 조사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토대로 피의자 조사를 하는데요. 그렇게 피해의자 진술을 받았는데 피해의자가 부인을 할 수 있겠죠. 즉 완전히 반대 주장을 하고 간 경우 수사관은 피해자를 다시 불러서 그걸 토대로 하나하나 다시 물어봐야 됩니다. 그럼 이제 2차 조사로 넘어가는 거고요. 저는 다툼의 여지가 많은 사건은 아예 처음부터 2차 조사까지 미리 예상을 합니다. 그래도 심증 형성이 안 된다 그러면 거짓말 탐지기로 가야겠죠. 거짓말 탐지기를 언제 해야 되는지 그리고 피의자 조사의 특성은 뭔지 제가 다른 영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구분해드리는 김민정 변호사였습니다.